를 보살피지 못하고 방치해두거나 외딴 지역에 버리는 등 현대판 고려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2010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평온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부도가 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 은퇴자들이었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은퇴를 하고 그 퇴직금을 몽땅 털어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지만 오히려 빚만 떠안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경제적 압박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인들의 자살은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살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노년기에 우리가 자살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OECD 국가가 30개국인데 평균 노인 빈곤율이 한 13.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5%가 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저거 다 합친 거고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분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과 따로 노인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70.9%예요.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그 비용은 OECD 국가 중에 최저라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도 좀 있으면 점점 늙어가고 이제 노인이 될 좀 있으면 뭐야? 우리는 해당 사항에 저요 참 걱정된다고요. 우리 셋이 지금 당장 해당 연령들인데 30년 30까지는 부모 힘으로 살아요. 그다음에 60까지는 자식 키우는 걸로 산다고. 그럼 나머지 30년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직장에 있다가 후리로 나가면은 자유는 얻지만 정년은 보장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안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노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다 걱정하신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70대 노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으면 청춘이고 아무리 청춘이어도 돈이 없으면 노인이 되는 시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인력 재활용, 인력 활용이죠. 이것을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점점 건강해지고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너무 빨리 은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벌어놓은 거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가 건강이에요. 내가 과연 그 이후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볼 여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노후에 대한 생각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매직 넘버 캠페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은퇴 후에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은퇴 연령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였습니다. 55세 은퇴해도 월 5천만 원을 버는 것은 5530-1000입니다. 사실 노후 준비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난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먼저 얘기해보겠다 하시는 분 들어주시고요. 저는 77세까지 왕성하게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향후 20년은 마음을 비우고 빵빵빵빵 0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를 가질 거예요. 그 상담사란 직업도 사실 은퇴가 없습니다. 맨날 이제 너무 나이가 들면 딴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70에 은퇴를 하고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15개국을 다니면서 3개 국어를 공부를 하고요. 13권의 책을 더 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구체적인 계획. 저는 651 20인데요. 이 1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혼자 된다는 건 아니죠? 혼난다. 저희가 불렀던 노래가 제가 65세가 됐을 때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열심히 노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 신지 할머니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노후 대책, 노년의 계획이라고 하면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저희가 실감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막막했던 일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사, 또 은퇴 전문가이십니다. 강창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후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관심이 있을 텐데 노후 설계는 언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 모두가 해당 사항이네요. 네, 그럼 우선 쉬워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30대 초반부터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60부터 세상 뜰 때까지 48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편 거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쉬워지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의 매직 넘버를 이렇게 쭉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꿈이 야무진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답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요.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님께서 연령대별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죠. 네. 네, 이분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답니다. 그다음에 1958년생 58년 개띠지요.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일만 없으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럴 경우 되게 돈 있어야지 그래서 돈만들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건강이죠. 나이 들어서 아프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지요. 저는 7년 전에 회사에서 이제 신체 검사하는데 이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이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직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게 또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지금도 뭐 고생 좀 합니다. 또 다른 시집까지 아들놈 나가서 안 들어오지. 어느 날 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지요. 너가 진정머리 없는 놈 처음 봤다. 뭐 욕을 드립다 해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했어요. 뭐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뭐 지가 한 거 생각해봐야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살 때 아프니까 다행이지 이게 혼자 됐을 때 아팠으면 어떡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제일 중요하죠. 여기 오늘 부부싸움 하신 분은 빨리 가서 전화해가지고 화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조심들을 하시면서 하나 해둘 게 뭐냐 특수질병보험 뭐 간단히 하나씩 40 넘어가면 들어두는 겁니다. 저 몇 년 전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암보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웃었거든요. 무슨 놈의 암보험이냐. 근데 둘이 암에 걸린 거죠. 우연인데 아주 절묘하게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기 어려워지고 또 비싸져요. 젊을 때 하나 간단히 들어두는 거.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문제는 보험으로 대응해야 된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남이 뭐냐? 저는 여성분들에게 혼자 사는 10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명이 7년이 깁니다. 오래 살지요. 근데 결혼할 때 보면 다 남편이 나이가 30살 정도는 위거든요. 3 더하기 7, 10년. 작년에 결혼한 100쌍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5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다 톡박 있는 거예요. 저쪽에 미혼 여성 남편 이런 데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나 뭐 경기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고르면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혼자 사는 게 1인 가구 시대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80%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혼자 남게 되는 이 부인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배려냐? 제 아는 어떤 지방의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를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일하는 아가씨하고 농담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 피곤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란 건요. 이 변호사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쬐끄만 부동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세를 받아먹는 게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겁니다. 그 사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지요. 그래서 이 상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보험 문제,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다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배려해놓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요. 이 100세 시대에는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급결에 나이 들어서 큰 집을 이사 가가지고 하우스포 되는 분들 많거든요. 되게 보면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꼭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폼도 나고 그래야지 아들이 사회 가서 자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안 자고 갑니다. 우리 아들놈도 한 번도 자고 간 일 없어요. 이 꿈을 깨셔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가구 수가 1,75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가 30년 전에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2010년에는 48%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요, 이게 68%가 된대요. 이제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이런 가구가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 집이 몇 평 정도냐? 18평에서 20평짜리 시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가까운 곳,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게 잡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대형 고층 아파트 노후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또 부부가요,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 단둘이만 사는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100세 시대에는요, 20년 정도를 단둘이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대책 없이 살았다가는 왼수되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또 애들이 있을 때는요, 싸웠다가도 할 수 없이 애들 때문에 화해를 하죠. 네. 그리고 젊을 때는요, 싸웠다가도 밤이 되면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60, 70대 가지고 싸우면요, 각방 쓰다가 삐쳐가지고 외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단둘이만 사는 기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노력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니까 52.6세가 이 퇴직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정년이 3번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정년입니다. 보통 회사 55세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하지요.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생활비 모자라는 사람들은 체면을 버리고 어떤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그저 한 푼이라도 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이 종이를 주어서라도 50만 원을 벌면요,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기예금 2억 원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의 근로소득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간에 어떤 이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서요, 한 달에 단 얼마라도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요즘 보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나 오늘 뭐 하지? 그거부터 생각하고 침대에서 나온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일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슨 그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겁니다. 퇴직을 하고도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저는 하여튼 100세까지는요, 뭔가 집을 나설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하면 집에 있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가면 좋겠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